안녕하십니까 통상고 학생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요즘처럼 학교와 교실이 그리고 맑은 하늘과 넓은 등장이 이렇게 그리운 적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아마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었겠죠.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소설 속 인물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동일한 인물들이 동일한 배경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만 주제는 동일하죠. 옴니버스식 구성은 각기 다른 인물이 다른 배경에서 다른 사건을 발생하지만 역시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권해드렸던 작품들을 떠올려 볼까요?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구성이었죠? 원미동이라는 같은 배경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매번 등장하지만 각기 다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연대의식의 필요성을 밝히는 작품 전체의 주제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김소원의 가난한 날의 행복은 어떤 유형의 구성이었습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느끼는 행복들을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놓은 수필이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한다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나 옴니버스식 구성 모두 동일한 주제를 드러내지만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에는 동일하지만 옴니버스식 구성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은 소설 속 인물의 유형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정리를 했었지요? 인물은 주인공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사건을 만들어내겠지요. 이런 소설 속 인물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아마도 춘향전 다들 잘 알고 있죠. 춘향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네. 춘향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고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변학도가 나오고 춘향이와 몽룡을 도와주는 월매와 향단이와 방자도 등장하지요. 이때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즉 핵심이 되는 인물들을 중심인물이라고 합니다. 춘향전에서는 춘향, 몽룡, 변학도가 없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 인물들을 우리는 중심인물이라고 하며 이들을 도와주는 월매나 향단이와 방자 같은 인물들을 주변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작가가 의도한 사건 또는 독자들이 바라는 사건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을까요? 당연히 춘향과 몽룡의 행복한 결말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인물이 바로 변학도였습니다. 이때 작가와 독자의 의도대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우리는 주동인물이라 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춘향전에서의 주동인물은 누구죠? 네, 춘향이와 몽룡입니다. 반동인물은 변학도이고요. 또한 춘향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춘향의 모친 즉 월매와 같이
성격이 변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때 춘향이와 같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성격의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 하고, 월매와 같은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톡톡 튀는 성격의 인물을 우리는 개성적인 인물이라 하고, 당대 현실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기 쉬운 인물들을 우리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추구하는 춘향의 모습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의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변학도와 같은 탕거놀이들은 매우 일반적인 관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춘향이를 개성적인 인물, 변학도와 같은 인물들을 전형적인 인물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소설의 인물들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향을 생각해 봅시다. 고향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죠? 네, 나, 그, 그녀, 그녀의 부모,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권렬한 그녀라는 대명사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고향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나와 그, 그리고 예전에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녀가 있죠. 그럼 주변 인물은 누구죠? 함께 기차를 탄 일본인과 중국인, 내와에 등장하는 그와 그녀의 부모 등이 주변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은 또 누구입니까? 아마도 소설의 내화에서 그와 그녀가 주동 인물이라면 빚 때문에 딸을 유곽으로 팔아넘기는 그녀의 부모가 반동 인물이 되겠죠. 하지만 다음 강좌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과 갈등은 반드시 인물과 인물의 대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과 인물이 대립하고 갈등하며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인물과 당시 사회 현실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모가 자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래 수업 내용으로 돌아와서 소설 속 인물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소설 고향에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마도 평면적 인물이 사내라고 한다면 입체적 인물은 사내에 대한 태도가 처음과 달라지는 서술자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나타난 인물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속에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두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다만 서술자 나라는 존재가 만난 독특한 차림새의 그는 아무래도 그 당시 전형적인 인물인 나의 눈으로 볼 때는 개성적인 인물이죠. 자, 그럼 소설 속 인물의 유형에 대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수업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인물은 소설 속 비중에 따라 중심인물과 주변인물로 나누고 사건 속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에 따라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인 인물로 나누었고 그 인물의 성격 변화 유무에 따라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우리는 모두 중심인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동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건 속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